안녕하세요. 저희는 여행 소개시켜주는 남자 제이. 오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ESTA와 입국 심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보시는 미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미국 하면은 뭐 스포츠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트럼프 뭐 이렇게 많이 떠오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출신이고 지금 사업가 출신 성공했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세요, 보시? 좋아한다냐고 물어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입국 비자와 ESTA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입국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어떤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자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비자가 뭘까요? 예, 비자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혹은 체제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국가 간의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특히 단기 체류의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이랑 일본도 막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도 혹시 그런가요? 네,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입국 방법인 ESTA,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혹시 뭐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별로 잘 안 떠오르는데. 이제 막 나는 북한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난민 신청할 수 있겠죠. 난민 신청. 미국에 난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가요? 이제 미국은 이제 다 워낙에 다인종 국가가 들어오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난민 신청도 많은 편인데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막 테러라든지 IS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쪽에 뭐 장벽도 세우고 난민들을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혹시 또 보시 생각나는 입국 방법도 있나요? 뭐가 있을까? 혹시 뭐 불법 체류 이런 것도 막 되나요, 혹시? 네, 불법 체류도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미국은 이제 불법 체류하면 되게 이제 그 뭐야 부정적인 이미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비자에서 최대 허용하는 이제 체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자로 30일 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33일 있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3일간 그 나라에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불법 체류를 하면은 혹시 있는 불이익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본인의 의지이던 아니면 의지가 아니던 만약 불법 체류를 해서 걸렸다. 그럼 바로 그냥 추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걸리면은 그 다음 10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자의든 아니든 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남겨놓고 이제는 미국 입국 가능한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입국 가능한 비자 종류 이제 표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많은데요. 와,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우리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건데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F1, M1, B1, B2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생 비자로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관광 이렇게 그냥 갈 때 저희가 흔히 발급받는 비자이고요. 뭐 H, L, 뭐 I 이런 거는 뭐 취업이라든가 언론, 뭐 이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비자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ESTA라는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는. ESTA라는 것은 그 이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에서 발음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그런 걸로 하고요. 아유, 죄송해요. 이거 약간 답정너인데. 미국 여행을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미국을 여행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최대 90일의 한도로 돼 있는데
90일까지 머무를 때 ESTA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비자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ESTA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 ESTA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ESTA 신청할 때도 개인 정보를 쓰는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는 이제 여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유니온페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이 ESTA의 수수료가 14달러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제가 14달러 이상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현재 당연히 미국 비자가 없어야겠죠. ESTA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거니까 비자 있는데 비자 면제를 왜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미국 입국 거절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이 거절 경험이 있을 경우에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내가 옛날에 왜 거절당했는지, 그래서 나는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러면서 다 인터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져요. 그리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ESTA의 이제 여행 기간은 90일 이내여야 돼요. 근데 90일 이게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좀 팁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어요? 네. 이제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제 친구들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쵸? 근데 이제 미국에 있다가 내가 캐나다에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갔어요. 가서 뭐 한 15일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15일이 90일 이내에 포함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포함은 되지 않아요. 포함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캐나다에 있다가 내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90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다시 옛날 거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국 심사관들이 이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 도장을 딱 찍고 그 밑에 뭔가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적어주는 날짜까지가 내가 체류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날짜를 적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90일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되게 랜덤 박스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최종 막 잘하면은 막 180일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무리 길게 해도 90일이 한계인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랜덤으로 이제 입국 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여행을 할 때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ESTA의 여행 목적은 관광 목적이어야 돼요. 그냥 여행의 목적. 여기서 뭐 돈을 벌려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EST를 신청하면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EST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EST를 신청할 때는 처음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게 홈페이지가 떴죠. 자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서를 누르시면은 개인 정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신청서와 그룹 신청서가 있어요. 이 두 개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네, 개인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청이고, 그룹 신청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 신청서는 패키지 여행 막 30명, 40명 이렇게 한 번에 할 경우에는 그룹 신청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혹시 그룹 신청서로 하면은 이게 뭐 14달러가 수수료라 그러는데 좀 깎아주고 막 그러는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되던 간에 14달러의 수수료는 똑같으니까 본인의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는 개인 신청서를 누르겠죠. 그럼 이제 개인 신청서를 누르면은 아래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권리 포기 각서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권리를 나한테 포기하라는 거죠?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만 하면은 언뜻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심각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권리 포기 각서의 뜻은 권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잘 읽어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권리 포기 각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ESTA를 신청할 수 없겠죠. 그 다음으로 유의해야 될 거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미국 갈 거니까요. 한글이 아니고요. 영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ESTA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이 5번째 단계 신청서 검토 있죠. 여기서 내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뭐 이름 스펠링 틀려버리고 이러면은 승인 나도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보통 ESTA를 신청한 후부터 승인 나기까지는 72시간 정도,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뭐 하루 만에 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반 만에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진행 상황은 공식 홈페이지 ESTA 진행 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ESTA가 신청된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승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TA가 신청된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ESTA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ESTA를 한번 신청해 볼까요?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